네, 이어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현황을 들어가 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비공개 출장 조사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좀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의원님? 놀랬죠. 놀랬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저게 검찰이 수사담당 검사들이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명예감이 있으면 네. 최소한 소환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황제 조사라고 제가 표현했더니 네. 그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오늘 말씀이 이건 검사가 소환을 당한 거구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고 정말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경호실이 관리하는 건물로 불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된다. 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행태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에 있었던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화가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부부도 섰던 그 검찰청 그 카메라 앞에 왜 김건희 여사는 설 수가 없는 겁니까? 경호 문제,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혼자서 경호원 없이 조용하게 어느 그 시위 현장 또는 추모 현장에 다녀왔다고 그렇네요. 본인이 자랑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호원들 대동하고 검찰청 뭐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났을까요? 네. 더 안전한 곳을 가면서 안전을 핑계대는 것은 결국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가 싫다는 뜻이었겠죠. 예, 거기서 응해준 검사들의 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선배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강하게 질타를 해주신 건데 예. 황제 조사 특히 이게 이제 검찰청이 아니고 맨 처음에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이 당청 관할 제3의 장소라고 있어요. 그 당청이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어떤 장소.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검찰이 관할하는 어떤 보안 장소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안가가 없는데 예. 관할이란 말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예, 검찰 자기가 쪽에 건물인 것 중앙지검이 관할하는 동네에 있는 이런 의미를 이제 관할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관할지라고 쓰지를 않고. 다 착각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 청사는 못 오지만은 검찰이 검찰 아래 이제 속해 있는 어느 장소에서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성동의 보안 청사라고 할까요? 보안 장소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이것도 국민들 어떻게 보면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본인들도 얼마나 그게 찜찜했으면. 네. 그 관할 건물인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창피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눈속임을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네, 눈속임을 했다. 그래서 조사한 시간을 봤더니 11시간 50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보도는 정확히 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조사는 5시간 정도 하고 저녁 시간 1시간 반 갖고 그다음에 5시간 20분을 또 명품백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조사 시간 충분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게 3년간을 고민하고 또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조서 읽고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2시간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안에 가능했을 수가 없겠죠.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사 태도나 방향이 너무 정해진 바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진술 거부하고 일부는 소상히 설명을 해가면서 조사를 5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6번 받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왜 그렇게 간단한지 좀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는 미리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많이 조사가 됐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했다. 그래서 5시간 정도 만에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때는 그런 방법을 안 썼을까요?
아, 다 반박이 예, 되는군요. 예, 예, 그걸로. 예. 그건 할 말이 없는 사건이죠. 예,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 예. 명품백 사건. 이것도 5시간 좀 넘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조서 확인 시간까지 빼면은 실제 조사 시간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마 조사를 3분의 했다 그래요? 2쯤이나 될 겁니다. 아, 식사 그래요? 시간, 휴식 시간, 아, 또 조서 읽는 시간 빼다 보면 빼면 예, 그럼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이걸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거 조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조사는? 조사 자체가 그 특혜성 조사, 황제 조사를 넘어서 불려간 조사라는 네, 측면을 생각하면 조사 절차의 뭐 저 부당성에 대해서는 뭐 다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사 내용도 사실 예. 기대하기 어렵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부실 조사가 원하는 대로 다 타이핑해주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을까 싶고, 타이핑해주는 조사.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도 예측이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싹과 가지가 노란데 음, 뭐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가 열릴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총장까지 속여가면서 네, 조사를 진행했던 이런 그 행태들을 보면 결론도 결국은 용화대가 주문하는 대로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걸 아마 뭐 서울중앙지검도 알았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난이 지금일까요? 일 것을 알았겠죠. 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들의 인사 혜택 아니겠습니까? 인사 혜택이요? 예. 어떤 면이죠? 자기들에게 그 좋은 보직을 준 대통령에 대한 어, 은혜에 보답하는 것. 다음 인사 때 예, 9월 이후나 내년 2월에 펼쳐질 그 인사에서 좋은데 또 보내달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그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정치 검사들이고 네, 국가보다 검찰을 우선시하는 것도 문제를 지금까지 삼아왔지만 이제는 검찰도 필요 없고 나만 잘 나가면 된다. 동료들의 명예, 조직의 기강 다 네. 필요 없고 나만 잘 나가면 된다. 이런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무너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나보다는 조직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많이들 가르치고 배우곤 하는데 네.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조직도 이제 필요가 없고 나만 잘 나가면 된다. 이런 조직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일선 검사들도 굉장한 지금 그 검사들에게 지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윗선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 윗선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용화대 말씀하셨지만 용산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건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그 조직을 건너뛰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정치 검사들의 행태가 보여진 것이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임기가 뭐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뭐 한 2년 전후의 시간 아마 본인들의 인사 안전은 보장이 되겠지만 하하. 80 넘는 인생에서 2년 잘 나가고 나머지를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국민들의 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의원님의 이 말씀은 참 이 고언인 것 같아요.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선배로서 질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부장 2명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이거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패싱 논란도 이뤄졌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래요. 아니 이거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뭐 보고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를 못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태도부터가 문제가 있죠. 태도부터가. 일단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품백 조사를 하면서 예. 심야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예,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문제가 있는 게 음, 추미애 장관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네.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사건이니까 손을 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은 지휘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사라졌는데 그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휘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배경이 있는 지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총장이 바뀌고 그 지시 배경까지 사라졌으면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휘권을 회복해야 맞는 거죠. 네. 그건 그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나 네. 그걸 보고를 안 한다는 사람이나 음. 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악용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 이유를 이제 만들어 놓고 예, 그걸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럼 조사 중간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그렇다고 치고 명품백 사건 이게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심야 전화를 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도 일이겠죠. 예. 도 이상. 그럼 소환할 때 네. 명품백 사건 때문에 부릅니다. 미리 아. 보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소환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부르지만 명품백 조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부르는 상황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얘기는 안 하더라도 명품백 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예. 보고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에 지휘권이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네. 그 비 오는 날 자녀한테 우산 쓰고 다녀라라고 부모가 얘기를 했는데 음. 비가 그쳐도 부모의 해제 지시가 없으니까 계속 해가 떠도 우산을 쓰고 다니고 밤이 돼도 우산이 쓰고 다니고 이걸 계속 그 뭐 몇 년째 우산을 쓰고 다니면 그게 좀 또라이지 정상이 아니 그건 네. 효자가 아니고 또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비가 그쳤는데도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 행동만큼이나 국민 그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 아하. 행태라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었는데 오늘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안 지켜졌다. 뭐 그 원칙은 법 앞에 예외 없다, 특혜 없다, 성형 없다. 그 얘기를 총장이 계속 했었는데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 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그리고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모두 제 책임이다. 오늘 중앙지검장 보고 받고 진상 파악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또 부족하다면 거치 판단도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뭐 오늘 바로 이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오늘 출근길 문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겠죠. 혹시 이제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네. 그 뭐 감찰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이런 것들을 한번 포함한? 검토해 보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할 일이 남았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 거죠. 예. 그 한상대 검찰총장이 계셨는데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네. 윤석열 그 검사가 중앙지검 그 부장을 하고 있을 텐데 낙마 운동을 펼쳐서 검찰총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어느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버틸 수가 있는데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부끄러워서 아하. 견딜 수가 없죠. 그래요. 중앙지검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를 패싱을 하고 네.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거나 다름이 반란을 없는데 일으켰다.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반란이다. 자존심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밑에서 일으킨 그 반란을 아마 어. 그대로 견딜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기가 모시던 총장한테 했던 그 행태를 지금 중앙지검을 통해서 또 저지르는 거나 재현시키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그 조사했던 그 수뇌부 감찰 지시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검찰총장은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될 것이었으면 진짜 그렇게 됐겠죠. 이미 사고까지 저지른 판에 통제가 안 되는군요. 예, 그렇죠. 다시 말을 들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검찰 조직, 그러니까 검사들 하면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은 뭐 사라졌지만은 검찰총장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 조직이라는 게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모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검사 동일체가 아니고 네. 그 각자 도생의 원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 그 중앙지검의 그 정치 검사들 몇 명은 네. 어떤 그 70년에 지금은 이제 벌써 70년에 네. 이제 어떤 검찰 문화를 바로 바꿔준 사람들이 된 것이겠죠. 자, 근데 이런 진짜 정치 검찰들의 정치 검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검찰 개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검찰 개혁의 필요성, 예, 정치적인
그런 수사에 몸을 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검찰 조직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 조직의 그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어떤 다수의 아, 국민들, 정치인들이 다 네,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요. 그 국힘 의원들 빼놓고 아, 다 공감을 하고 그렇죠. 있는 내용인데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또 일반 수사기관이 그 수사권을 다 행사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직권남용이 생기겠습니까? 아, 예. 그걸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 감독관의 지위 이걸 유지를 하고 그걸 강화를 해서 네.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려면 그 어떤 그 정치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어야 가능한데 이제는 그 역할도 국민들이 안 준다 정치권에서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네, 그게 참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들 다수의 검사들이 정상적인 일 국민을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일 네. 이것을 그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는 아. 그런 그 행태가 될까봐 그게 네.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김목희님이 그런 말씀하셨네요. 댓글로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의 입장 발표 또 어떤 지시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김건희 여사 이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시점을 고른 게 어떻게 보면 26일로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니냐, 빌드업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렇게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뭐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무슨 탄핵 청원 심사를 하느냐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네, 그건 지난번에 우리 최상병 사건 그 특검법 거부를 할 때 경북 경찰로 하여금 그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라는 것을 밝혀서 네, 이게 억울한 사람 대통령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이 정당했던 거 아니냐 이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네. 이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시기를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문제는 임성근 사단장의 그 어떤 그 무혐의 처분 네, 이게 그 잘못됐다는 것이 그 오히려 네. 그 국민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소환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효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환 조사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사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불렀겠죠. 그러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요청, 시점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도로 조사가 됐다. 아니 이게 김건희 여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비판과 또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증인으로 안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고 주요 증인이라 볼 예, 수 예. 있으니까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데 분명히 네.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하. 그 한계 내에서 그래도 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제 어쨌든 청문회 일정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 조사가 마무리 국면이니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예측해 주셨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 검찰 조사 끝, 수사 결과로 끝났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계속 또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죠. 거기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리수가 돼서 김건희 여사 이 비공개 출장 조사가 무리수가 돼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또 더 뜨거워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조 김고님께서 국민을 완전 무시한 거다. 국민의 웃음자 이런 댓글도 분노의 댓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2차 청문회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1차 청문회 다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죠.
1차 청문회 사실 시작부터 너무나 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 입장하실 때 너무 어려웠죠? 어떠셨습니까? 예. 거의 뭐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뭐 보좌진들까지 다 나와서 복도를 에워싸고 네. 출입을 못하게 막는 그 상황을 보고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법 조항을 국회법이죠. 처벌 예. 조항을 강화한 것에 맞습니다. 강화한 것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구나 저분들한테는 참 놀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도 필요가 없고 아유. 결국은 대통령실에 잘 보이는 것만이 오히려 유일한 목표구나. 예. 저분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음. 어떤 용화대 네. 어떤 직원들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용화대 본인들의 그 직원들.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회의에 임해서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렇게 물리전까지 벌이고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잘 보일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도대체 지위가 뭔지 내가 경호원인지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지 그렇네요. 그 본분부터 좀 한번 뭔지 한번 자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은 안 다치셨어요? 어디 좀 저도 뻐근하고 아프고? 저도 어디 좀 밀리고 좀 했는데 다행히 안 네. 다쳤습니다만은 전현희 의원님이 참 안 그러니까 되셨죠. 볼이 빨개지고 예. 그다음에 요-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여쭤보니까 예. 이쪽이 빨갛게 타박상 입고 네. 그다음에 허리와 또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해 보면 네. 약 전치 2주에 안면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네. 그다음에 우족부 아니면 좌족부에 뭐 좌상 이걸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 상해 행위가 분명한 거죠. 상해 행위다. 예. 그 지금 이 법사위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발 예정입니다. 고발 예정입니다. 예. 전현희 의원님이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고 네. 그냥 친치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로 보좌진들 사이로 네.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싸움이 나니까 아. 여성이 앞서면 설마 때리기 하고 물리력을 쓰겠냐 하면서 이제 네. 앞서서 나간 건데 진짜 당해버리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참 너무 무례하고 무도기가 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임위원장 앞의 모습이 맞느냐? 예. 그냥 길거리에서 뭐 진짜 싸우는 아수라장 그 모습을 우리가 국회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동물국회 안 된다, 동물국회 안 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말 회의는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국회고 예.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엔 그게 좀 무너져 또 내려버린 것 같아요. 예. 이거 증거 확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화면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법사에서 고발할 거다. 예. 성명불상자로 이제 가는 겁니까? 예, 고발이?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언론의 취재, 네. 화면에 이제 드러나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음. 직접적인 행위자든 거기에서 같이 그 동조하는 분위기를 띄웠던 사람들이 네. 아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그 다중의 위력으로 네.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이런 물리력을 썼을 때 상해를 가했을 때 아마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세네요. 그 벌금 이렇게 네. 센 벌금이 있는데 그보다 더 센 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 죄를 저는 우유래한다고 보는데 예. 그걸로 가면은 유기징역 3년 이상 3년 이상. 예 위험한.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벌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태를 저지른 사람은 아마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네. 받고 그 공직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예.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사위 이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간에 뭐 신경전이 있었어요. 뭐 밖에서 장외에서도 있었고 안에서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왜냐하면은 이 02-800-7070에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과 통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이제 비서관도 뭐 증인석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고 주진우 의원이 거기 또 반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이 좀 오갔어요. 근데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이 또 화도 많이 내시고 예.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화도 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사실 항상 웃는 모습
웃는 표정. 말도 조곤조곤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그날 그 초반에 여야 간에 설전 벌일 때는 일어서서 정말 큰 목소리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 좀 배경이 있었던 게 네. 국힘의원님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앞에서 깐족깐족 그냥 계속 심기를 건드리는데 예. 계속 참고 지내왔죠. 거기서 말싸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참아오는데 그동안 참아왔는데. 그날은 화가 그렇게 크게 난 이유가 뭐냐면 네. 전현희 의원님이 다쳤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범죄자라고 선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이런 문제를 저지른 것에 네.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민주당 리들이 뭐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변명을 하고, 네. 국민의힘 또 누가 다쳤다고? 예, 국힘 아니 가해자가 남의 담장을 넘다가 다쳤으면 그것은 그 스스로 자업자득인 것이지 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하. 그런 범죄를 선진화법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당신들도 공범이라고 화를 좀 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오마이 TV에서는 입체적으로 생중계를 하니까 예. 그게 국회 방송에 안 잡혀도 저희 방송에는 생중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가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죠. 아, 제가 예.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번도 내기 어려운 화를 아, 국회 와서 그냥 한 달 사이에 2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 절대 앞으로는 예.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저희 댓글도 보고 했는데 박균택 의원의 그 사자후 분노 이걸 보면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정말 국민의 그 명령을 듣고 국민의 뜻대로 일을 하는 국회의원, 그 22대 국회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청문회 이제 첫 질의셨죠. 첫 예. 질의를 하면서 봤더니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낸 그 폰, 예. 그동안 쓰던 폰 냈는데 이게 지금 비밀번호 걸려 있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그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렇게 취지로 답변했어요. 예. 어떠셨는지요? 그때 네, 임성근 사장이 동의할 뜻이 있다고 네. 알려줄 뜻이 있다고 해놓고 근데 네, 잊어버렸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예 맞아요 웃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제 네. 심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아니 그런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혼내줘야지 왜 거기서 그럴 그냥 수 웃고 있죠. 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뭐 사실 그러시더군요. 헛웃음 같은 예, 건데 예. 어떤 생각이 다 드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이? 계속 거짓말로 네.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의향이 아, 있다고 예, 예, 얘기해서 제가 맞아요. 깜짝 놀랐죠. 예.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번호를 잊어버려서 못 알려준단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러면 그렇지라는 이런 그 포기의 심정. 기대를 했으면 화가 날 텐데 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화 그러면 자체가 그렇지 예, 화가 하면서.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이 최상의 베스트라고 봐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전략적으로 얘기한 건지 어떻습니까? 뭐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숨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야 하는 없으니. 것이니까 알려줘야 맞는 거죠. 네, 네. 그럼 알려줘야 그렇죠. 그게 맞죠. 알려주기 앞뒤가 싫다가 아니라 알려주고 싶다라는 답을 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답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요. 예. 네, 뭐 국민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의 이제 외사촌 동생한테 광주 고검에 있는 예. 박모 검사한테 12시 좀 넘어서 그때 제 시간을 보니까 그때 진행 중이었어요 청문회가 예. 진행 중인데 그때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물어본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폰 우리가 들어봐도 되냐? 예. 그거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또 나중에 이제 밝혀져서 또 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가 이미 제출해서 검증에 한번 응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물어보셨죠. 또 그것도 잠시 주저하더니 응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것도 참 놀랍구나. 참 기대를 했는데 약속과 달리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본인이 제출을 않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보고 저거 번호를 다 그 저 중요한 참고인들 지웠나? 예를 들어 이종호라는 이름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지웠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야, 저 정도 되면
그 요청을 포기를 해야겠구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인데 어느 언론이 그 카메라를 찍어서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참 사람이 정직치는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되겠죠. 아하. 검사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이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과연 그 검사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고 작년에 네. 그 저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 아하.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것들에 변호사의 좀, 예. 입장으로 예.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걸 정말 이해는 좀 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팬카페에다가 예. 네. 그 그 여기를 카페. 옹호하는 글을 예. 계속 올렸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는 순간에 아 이건 조금 공직자로서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 네. 배우고 배운 지식 경험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 범죄를 은폐하는데 이걸 써주는 것은 이것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카페가 이제 오마이뉴스 취재로 좀 취재가 많이 됐는데 폐지된 것까지도 보셨죠? 밝혀주셨던데. 예,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자 뭐 맞냐 아니냐 뭐 글을 썼다 이게 좀 나온 다음에 이 카페가 폐쇄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박 검사가 자기가 글을 썼다고 또 저희 취재 결과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게 과연 또 도의적으로 어떤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카페까지 폐쇄가 됐고 있었는데 폐쇄가 됐고 또 박지원 의원은 뭐 댓글팀 운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면서 예. 임성근 전 사단장 그 구명 의혹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모로 여러 세력들이 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예. 뭐 특검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이거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김건희 유니버스라는 용어를 또 만드셨어요. 아 예. 김건희 유니버스. 오. 왜 이렇게 김건희 유니버스라는 말까지 쓰게 되신 겁니까?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올 내용이고 네. 보좌진들 보좌진들이 보좌진들이 좀 젊은 감각으로 네네. 그 용어를 좀 그 맞아요. 요즘 한번 유니버스란 쓰자고 해서 많이 같이 쓰고 토론을 있죠. 거쳐서 오. 그런 이제 표현을 썼던 것인데 네. 유니버스가 좀 세계관을 맞아요. 뜻하는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벤져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악당들과 그 영웅들이 예. 그 어떤 그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보석 네. 이것을 그 중심으로 예. 서로 차지하기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떠단다고 하는데 예. 그 이 좀 대한민국에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권력이 개입된 듯한 비정상적 그 현상들의 네. 그 중심에 어떤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의혹 이것을 한번 좀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서 김건희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김건희 유니버스. 예. 그럼 어떤 그 유니버스 세계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의혹들이나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종호 씨는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음.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주가 조작범, 도치모토스. 예, 그 주가 조작 사건이고 사건. 또 그 대통령한테 써야 할 VIP라는 표현을 또 김건희 예. 여사를 향해서 사용을 했고 네. 또 임성근 네. 금융로비를 활동을 펼쳐서 아하. 실제 성공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그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변화를 했는데 별두개로. 그 경무관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승진은 못했지만 징계를 안 받게 이걸 막아주고 아하. 오히려 의로운 처신을 했던 그 하급 경찰관이 좌천 인사를 당하고 그렇네요. 또 삼부토건 예. 김건희 여사와 그 뭐 연관이 많다고 알려 있던 그 삼부토건 여기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관리하는 또 개입하는 그 흔적이 드러나는 그 문자 녹취록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그 사항들은 러시아 관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정부가 보안으로 추진되던 것인데 아하. 실행도 되기 전에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의 문제. 그다음에 전과자 출신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교정 행정을 움직여서 삼부 회장의 아들을 아. 서울 구치소에 떠났어야 하는데도 네. 뭐 4개월 가까이를 더 머물게 해준 이런 의혹. 그 의혹들. 이 그 평범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뭐 웬만한 장관도 할 수 없는 이 괴력 네.
이게 어디서 그 슈퍼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은 슈퍼파워가. 본인이 VIP로 섬기고 있는 네. 그 인물에 의해서 그 뭔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네. 이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 단어가 김건희 유니버스였던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희 유니버스 이 단어가 진짜 확 꽂히네요. 아마도 계속 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이종호 전 대표는 계속 하는 말이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금까지 쭉 이 사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어떻습니까? 허풍, 과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네. 이종호 씨가 그 김건희 여사와 실제 아는 사이고 네.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23. 23억이나 그 벌게 해줬던 그 유공자 아닙니까? 그런 특수관계가 있고 늘 또 자랑을 하고 다녔고 아. 그다음에 그 권력자의 도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 다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혹은 진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허풍이라는 주장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그 뭐 해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게 정말 허풍이었고 감출 것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VIP가 김건희 여사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건 맞지만 허풍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VIP가 김규환 사령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임성근 사성 장군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 이런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군인들은 네. 장군님, 사령관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지 은어에 해당하는 VIP로 불리기를 원치를 않거든요. 이런 논리적 모순점들이 드러나니까 뒤늦게 이제 김건희 여사인 것이 맞다고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왜 숨겼냐 이 말이죠. 숨길 것이 있으니까 VIP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숨기려고 노력했던 이 정황을 보면 네. 그 뭐 뒤에 허풍이라는 얘기는 그 말이 허풍인 것 같습니다. 허풍이라는 그 말이 허풍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삼부토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는 3부 물어보니까 골프 3부 예약 아니냐 이렇게 유상범 의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인성전 사단장 이거는 또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군부대에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상관없다. 제가 예.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전국 군 골프장 25개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1, 2부로 운영하는 곳만 있을 뿐 3부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곳도 없다라고 네.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제가 3부는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히 주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상대방 안 그 듣고. 의원이 그걸 예. 거의 질문을 하다가 임성근 사단장마저도 그 군부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그럼요. 3부는 없다. 객관적으로 예, 이제 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처음으로 진실을 얘기했던 건이 그 건인 것 같은데 그런 너무도 뻔한 그 질문을 잘못한 것이겠죠. 그래요. 예.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이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탄핵 발의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예. 143만 4,784명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1차적으로 열렸는데 사실은 이게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탄핵은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된 이 청문회 성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1차 청문회의 성과. 조금 뭐 이종호 씨가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조금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그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을 다시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경북 경찰청의 그 수사가 또 수사 심의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었고 허술한 것이었느냐 네. 이런 것을 밝힐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종호라는 사람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도 밝힐 수가 있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네. 상식적인 답을 얻는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정말 그 특검법 없이는 안 되겠구나. 경찰이 이렇게 진상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네. 박종철 그 열사 사망 이후에 가장 부끄러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결국은 그 윤석열 정권 하에 사정기관들은 믿을 수가 없고 결국은 특검만이 답이겠구나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이 02800의 7070 이게 이제 입법 청문회 이후에 이 7070으로 그 당시에 누가 전화했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롭게 밝혀진 사실 가지고도 질의를 했어요. 예, 이 질의 과정을 통해서 7070을 쓴 사람이 그때 전화했던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어떤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결심을 곧바로 바꾸게 만들었던 그 전화 아닙니까? 네. 그게 누굴까 누굴까? 의문들을 많이 가졌죠. VIP 관련성이 많다는 건 다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궁금해했는데 네. 마침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안보실장도 통화를 했고 아하. 그분으로 맞아요. 또 온일용 뭐 비서관하고 통화할 일이 없었으니까 비서관을 통해서 연결을 했겠죠. 온일용 장관이 통화가 됐고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 통화가 됐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VIP인 것이 맞다. 음. 다만 그 VIP가 V1이었으면 좋겠고 V2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 31일에 이 7070 통화 기록을 보면 원희룡 비서관, 그러니까 비서관 통해서 전화했을 테니까 원희룡 장관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안보실장, 국방장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화했다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장관들한테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유출해 보면 VIP일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용산이냐 한남동이냐 이건 모르겠죠. V1이냐 V2냐 예. V0냐 V1이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 최상위 권력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근데 주진우 이제 의원이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의 그 주장이 네. 저 회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저는 틀렸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어느 범죄 현장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참고인 조사 대상 아닙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피를 했어야 맞다는 생각을 해보고 어. 나아가서 그 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면 네. 본인도 그 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이걸 답을 해줬던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통화한 기억이 안 난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 전화가 청와대 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니까 7070이 누가 쓰는 번호인지를 알 수 있는 입장일 거 그렇네. 아닙니까? 예. 회선의 사용자가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물러나 준 게 맞지 말도 안 되게 통화한 기억이 안 난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화한 기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회선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답해줄 네.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걸 회피하고 자꾸 아하. 쟁점을 돌리고 예. 이상한 공격으로 말싸움을 이어가면서 답변을 회피했던 것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요. 이제 네, 1차전이 끝난 거고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예.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명품백 사건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그 기존의 뭐 검찰이라든가 권익위의 처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밝히고 네. 그다음에 그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국정농단 사건이니까 정말 탄핵 사유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더 그 법적인 취지에서 따지자면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좀 더 따지는 것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건들이 저렇게 왜곡된 결정이 나오고 국민의 그 의사에 반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저 신고 의무, 반환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통령 자체의 책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또 지난번과 같은 또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걱정도 있는데. 아마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그 전에 하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대통령실에 보여줘야 하니까 뭐 피켓. 손팻말 피켓 시위 정도만 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지난번 입법청문회랑 또 다른 양상이 지난 청문회 때 있었고 2차 청문회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오늘 검찰총장 물러나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또 예. 걱정이 들더라고요. 원래 나올 뜻이 있었을지 네, 또 신분이 바뀌어도 나오려고 할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 나와야 총장을 될 텐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지금까지 검찰 운영을 잘못해 왔습니다. 음, 저렇게 여야 형평에 어긋나는 네, 현저하게 어긋나는 이런 수사를 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저는 불만스럽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대한민국 특수검사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특수검사 시절에 네. 항상 그 진실도 잘 밝혔고 그러면서도 절차상으로 인권도 잘 지켜줬고 뭐 한동훈 검사나 윤석열 검사처럼 그래요. 늘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해 가면서 인권 침해해 가면서 한 가정 인격을 망가뜨리게 가면서까지는 수사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장 나은 사람이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될 때 그래도 저기가 되는 것이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대통령실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또 한동훈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그냥 존재감 없이 지내다가 물러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네.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 결국은 가장 훌륭했던 사람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조금 이 정부가 검찰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 송광수 검찰총장 예. 아닙니까? 대선 자금 수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개입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내버려 둔 겁니다. 네. 심지어는 과거에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거기를 구속을 했던 어느 그 검사를 검사장 승진까지 되게 놔뒀습니다. 법무부의 지시하기를 노무현 변호사 구속에 관여한 검사에 대해서는 이익을 주지도 말되 불이익을 주지도 말 것이라고 문재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네. 강금실 장관에게 지시를 전달해서 그 인사상 불이익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런 정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지금은 부르려고 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걸 보면은 이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철학이나 인간적 그 수준에 따라서 네. 공조직 심지어는 가장 엘리트 조직이라고 칭했던 검찰마저도 얼마나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네. 이 모든 것이 정권 탓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뭐 이원석 총장이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결기를 그때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반박을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국민들 앞에 또 어떤 조치, 또 어떤 얘기를 해낼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만약 청문회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고하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예. 2차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2차 청문회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실 청문회 출석하는 사람, 또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지 오마이 TV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백음림님이 박균택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젠프님이 전달력 좋고 강단 있어 보이는 박균택 의원님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외치고 계시네요. 행복화자님이 박균택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도 응원하고 계시고, 네, 토마토님 박균택 의원님 응원합니다. 인기가 좀 많아지셨네요. 요즘에 좀 체감하십니까? 아유, 저 오마이 TV 덕분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예, 농담이고요. 예. 그만큼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고,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뵐 수 있게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뭐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바꾸자입니다. 전국을 정치를 하는 행태, 습성을 바꾸자. 아니면 그걸 달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임기를 바꾸자.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네.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박정희 핫스팟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